일상의 공간에서 벌어지는 끔찍한 사건은 우리를 불안에 떨게 합니다. 서울 아현동의 한 주택가에서 인천의 한 주택가에서 납치돼 성폭행 당하는 사건이 안타깝게도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누구라도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학생 하나가 성폭행 당했어요. 여기서 정말 치가 떨리고요. 생각하고 싶을까요? 전혀 예측도 못한 상황에서 알지 못하는 누군가가 나나 내 가족에게 공격을 가할지도 모른다는. 그런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요. 내가 그 일을 또 나가는 것 같아요. 가해자들은 또다시 범죄의 대상을 찾아 헤매일 것입니다. 피해자들만 괴로움과 고통 속에 힘겨운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고요.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사람들. 그렇다면 그들로부터 우리의 안전을 지킬 방법은 없을까? 골목 가득 빼곡히 집 짓고 살던 사람들은 모두 어디로 갔을까? 이 동네엔 언젠가부터 활기찬 마을의 모습을 찾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지금은 한 집 건너 한 집이 빈집이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번화한 동네였습니다. 도청이 가기 전에는 요 양도세에도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도로도 좋고 노선도 좋고 그래서 옛날에는 뭐 세를 못 났죠. 다 엄청 세도 많이 나가고 아주 여기가 부자들만 산 동네죠. 원칙은 여기가. 여기 있죠. 네, 여기. 주인이 떠나고 방치된 폐가들. 온기가 사라진 집을 지키는 건 출입 금지가 쓰여진 표지판 뿐입니다. 한때는 광주의 대표적 중심지였던 월산동. 하지만 인근 지역이 새로 개발되자 그 많던 동네 사람들은 이사를 떠났고 재개발 지역에 포함되면서 남은 이들마저 대부분 떠났습니다. 생필품을 팔던 가게 자리에 유흥업소가 들어선 것도 그 즈음. 그나마 이제는 찾는 이가 없어 문 닫은 곳이 태반입니다. 텅 빈 마을. 문제는 아직 남아있는 사람들입니다. 언젠가부터 동네에 낯선 이의 침입이 시작된 겁니다. 요거 다 했어요. 요거 저까지 타고 저 문도 오고 또 요것도 했어요. 요거 보고 이거 내가 포대처럼 쓰네. 무서운 거. 아, 집에 도둑이 들어서. 네 번이나 들어왔단께, 4번을. 요것도 다 했어요. 자구책으로 만든 철망. 하지만 또 언제 낯선 이들의 침입이 있을지 모릅니다. 여기가 골목이 많아갖고 물아 집에서 나와버리면 요리간지 떼고도 골목이 2개나 되거든요. 모두 간지를 몰라버려. 그런 게 여기는 위험한 게가. 인적이 드문 미로 같은 골목. 환한 대낮에도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집이 원래 철대문이 있었어요. 근데 빈집이다 보니까 낮에 이 골목이 얼마나 한가했는가 이것을 세상에 연장을 갖고 와서 다 뜯어버렸어. 그런 게 동네 주민이 지금요. 이걸 뜯고 있다가 걸렸거든요. 이 안에가 샤시로 돼 있어 문이. 근데 안에 들어가서 안에 샤시도 다 뜯어놓고 그래서 이제 옆에 아저씨가 이 못으로 갖다 지금 그 농문짝을 이렇게 해놨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놓치면 본 사람이 없었어서 못 찾아. 예를 들어서 골목 때문에. 예. 그리고 사람이 일단은 유동인구가 없기 때문에 더 말하자면 알고 보면 이런 데가 더 우범지역이요. 통행하는 사람 속에 누가 하나 죽인다 해도 자기만 힘들지 누가 보고 말릴 사람이 없잖아요. 일단은. 월산동은 갑작스럽게 개발됐기 때문에 우후죽순처럼 집들이 계획성 없이 지어졌습니다. 때문에 길은 비좁고 구불구불 만들어졌고 빈집들로 가려진 골목은 언젠가부터 범죄를 저지르기에 안성맞춤인 장소가 되어버렸습니다. 밤이 되자 동네는 더 으슥해집니다. 가로등 불빛 너머에서 누군가 불쑥 튀어나올 것만 같습니다.
경찰은 주기적으로 이 지역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범죄를 계획하고 빈집에 숨어든 이들이 오늘 밤 혹시 있을지 모릅니다. 그다음 흔적 없죠? 안에 없어. 이런 빈집에서는 가출 청소년들이 모여 술을 마시거나 폭행을 저지르는 일도 종종 일어난다고 합니다. 바닥엔 깨진 유리 조각과 살림살이가 어지럽게 뒤엉켜 있습니다. 어떤 사정이었는지 쓰던 물건을 그대로 버려두고 이사간 집도 많습니다. 이미 누군가 다녀간 흔적이 바닥에 가득합니다. 이처럼 방치되어 있는 버려진 빈집들은 범죄자의 은신처가 되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외지인이 저희 관내 공폐가에 들려서 잠을 자다 신고받고 추도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수배자로 확인돼서 저희들이 검거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골목에 서 있는 가로등. 하지만 안쪽은 아예 한 치 앞도 내다보기 힘듭니다. 주민들은 집으로 향할 때마다 등골이 서늘해지는 어두운 길을 지나야 합니다. 아, 집이 이쪽이세요? 네. 나가는 길은 없고. 아, 집이 어디신데요? 이 안에. 아, 여기 막다른 골목. 네. 가슴이 철렁해지는 사고도 종종 일어납니다. 학생이었어, 학생. 여국에서 산데 막 쫓겨와갖고 다급한 게 이 골목으로 들어와 보더라고. 우리 골목에 들어와서 막 먼 소리 없고 얘기들이 저기연 소리 나게 내가 나간게요. 건보이면은 나가보고. 어두운 골목에서는 아찔한 사건이 수없이 벌어집니다. 몇 해 전 야근을 하고 돌아가던 길, 낯선 남자에게 추행을 당했다고 합니다. 협박을 하더라고요. 소리 지르지 말라고, 움직이면 죽여버린다고. 근데 진짜 너무 놀래서 그냥 엄청 큰 소리로 소리를 지르면서 주저앉았더니 정말 다행히도 그냥 도망가기는 했는데 그 이후부터 거의 한 달가량을 퇴근을 해서 집에 제대로 갈 수가 없을 정도로 너무 안 좋았던 기억이 있었어요. 서울 아현동의 한 주택가에서 인천의 한 주택가에서 납치돼 성폭행 당하는 사건이 안타깝게도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왜 이런 일상적인 공간에서 범죄가 일어나는 것일까? 한국형사정책원의 2013년 통계를 살펴보면 범죄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의 비율은 노상, 아파트, 연립다세대, 단독주택 같은 주거공간, 유흥업소 순으로 높습니다. 늘 다니는 길과 보호받아야 할 주거공간이 가장 범죄에 취약하다는 건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많은 광장에서 범죄를 저지르면 당연히 바로 검거가 되겠죠. 여러 사람들이 자기를 지켜보니까, 그리고 당연히 누군가 개입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되니까, 그리고 밝으니까 다 보이고요. 그리고 CCTV나 조명이 촘촘히 다 설치되어 있음을 또 잘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범죄자 입장에서는 사람들이 없는 곳, 그렇다고 해서 야산에 가느냐? 그럴 수는 없죠. 들판에 가느냐? 그럴 수는 없죠. 왜? 범죄할 대상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범죄할 대상이 있으면서 자신을 감시하는 눈이 없고 몸을 숨길 수 있기도 하고 범죄 이후에 도주하기도 편하고, 그런 장소로 가장 적합한 곳은 주택가 주변이고 골목길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들이 생활하고 있는 고봉중고등학교. 이곳은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같은 5대 강력범죄를 저지른 이들도 있습니다. 우리 악사일까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렵게 한 재소자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보통은 CCTV 없는 지역, 진짜 뭐 빈 가게나 아니면 그냥 자물쇠, 작은 자물쇠 하나로 잠겨있는 가게나 아니면 진짜 허술하게 보이는 집, 벨 눌러도 막 아무 소리 없고 점심시간대나 저녁시간대도 불 다 꺼져 있는 그런 집 같은 경우에 너무 허술하게 보이고,
뭐 그런 집 같은데 진짜 우발적으로라도 그쪽에서 사고를 치고 싶은 욕망이 더 크게 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이 범죄를 저지른 이유가 뭘까? 주변 환경에 따라 범죄 욕구를 더 크게 혹은 작게 느끼는 건 범죄자의 공통된 심리라고 합니다. 절도나 강도나 이런 범죄 행위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어느 집을 딱 갔는데 신발이 가지런하게 정리되어 있다. 그러면 두려움을 느낍니다. 범죄자의 심리상. 이 집은 사람들이 대단히 철저하구나, 조심스럽고 그리고 관리를 잘하고 있구나. 그러면 어디에 어떤 범죄 예방 장치가 있을지도 모르고 바로 신고를 할지도 모르고 뭐 그러한 것들이죠. 어떤 심리적인 부담감을 탁 느끼면서 아예 그 집엔 들어가지 않고 나오게 되는 그런 범죄자들도 꽤 있습니다. 번화한 도시를 조금만 벗어나도 이렇게 방치된 동네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당해가지고 여학생 하나가 성폭행 당했어요 여기서. 그래갖고 저 안에 보면 후무지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주민들을 저쪽하고 이쪽하고 막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 경기도 고양시의 대표적 구도시민 토당동. 낙후된 시설이 많고 관리 감독이 소홀해지자 크고 작은 범죄가 늘어 골치를 앓고 있습니다. 여기 뭐 성폭행도 당했고요. 툭하면 도둑 맞고요. 도둑은 뭐 수시로 맞고요. 남의 집 들어와서 또 뭐 자기네 집 마냥 홀랑 벗고 자는 사람도 있고요. 그런 사건들이 많아요. 얼마 전 화재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됐어요. 근데 이게 너무 지금 위험하다고 이게 사는데 언제 이게 사고 날지 몰라요. 사회적 이목을 집중시켰던 강력 범죄들은 주로 재개발 지역이나 취약계층이 밀집한 공간에서 발생했습니다. 특히 이제 재개발 지구는 상당한 위험에 노출돼 있는 것 같아요. 장기적으로 이제 재개발 사업이 지연되면서 지금 일종의 공동화 현상, 아무도 살지 않는 치안도 안 되는 그런 이제 공동화 현상이 되어서 결국에는 그것이 위험 발생과 매우 연관성이 높은 지역이 되어버리는 그런 문제들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부산 범일동 매축지 마을. 주변은 온통 아파트로 재개발이 됐지만 이곳만 고립됐다고 합니다. 1990년대부터 재개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지만 아직도 깜깜무소식. 지금 10년이 넘어도 지금 재개발 한다 해놓고 조합해놓고 하지도 안 하고 지금 여기가 처박아놓고 있어요. 재개발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떠나는 거예요? 이제 사는 사람 떠나도 이제 우리 같은 사람은 이제 뭐 몇개 집 있으니까 못 떠나고 이제 될 때까지 이제 이거 사는 기죠. 우리 삶의 공간인 주택가, 그리고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 우리의 안전은 위협받고 있습니다. 도색에 대해서 상당히 사건이 일어나기 전 예방을 통해 잠재적 피해자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법무부는 특정 지역에서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범죄가 환경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데 착안, 환경 개선을 통한 범죄 예방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또 커뮤니케이션이 사실상 계속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도 계속 끈을 놓지 않았으면 좋겠고. 우리말로 범죄 예방 환경 설계라고 합니다. 범죄 예방 환경 설계는 우리가 살고 있는 건축이나 도시 공간이 안전하도록 생활 환경을 조성하는 설계 기법입니다. 범죄 예방을 위한 이런 환경 개선 사업이 이제 중요하다고는 이제 인식을 했고요. 다만 이러한 사업을 좀 약간 좀 더 체계적으로 그 전문가의 진단과 설계 하에 지역 특성에 맞게 체계적으로 하는 게 중요하겠다. 우리 건설 산업은 국민 주거 안정과 삶의 질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해왔습니다. 제도 사업의 취지가 이런 건설 산업의 역할과 맥을 같이 하고 있어서 건설인 모두가 공감하고 흔쾌히 발벗고 나서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범죄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한 해 158조 7,293억 원. 사건이 일어나기 전 예방을 하는 것은 잠재적 피해자를 구할 뿐 아니라 경제적 손실을 크게 줄일 수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인적이 드물고 가로등이 없고 숨을 곳이 많은 장소, 또 문을 열어놓은 집들은 범죄가 일어날 확률이 높습니다. 이러한 환경을 변화시켜 범죄를 예방하는 것이 셉테드입니다.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셉테드 기법은 담장을 새로 칠하는 일입니다. 미관도 좋아지지만 담장마다 그림을 달리하면 위험에 처한 보행자가 외부의 도움을 요청할 상대에게 자신의 위치를 쉽게 알릴 수 있습니다. 담장에 페인트 칠을 하는 것들은 그 지역의 노후된 이미지 그리고 취약한 이미지를 좀 탈바꿈시켜주는 그런 효과가 있을 수가 있겠죠. 지역이 노후화되고 취약한, 다시 말해서 이제 여러 가지 물리적 무질서를 보인다는 것은 범죄자들한테는 이 지역의 주민들 간의 네트워크가 무너져 있다는 그런 사인으로 비춰져서 좀 더 범죄를 하기 쉬운 그런 환경으로 인식을 하게 되거든요. 환경 설계를 통해 범죄를 예방하는 셉테드. 외부인이 쉽게 드나들 수 있는 장소는 접근을 어렵게 해 범죄 가능성을 낮추고, 우리가 사는 사적인 공간은 경계를 명확하게 해 범죄 의도를 가진 이가 침입하기에 부담스럽게 만들어야 합니다. 곳곳에 설치된 비상벨과 CCTV도 든든한 감시자의 역할을 합니다. 방범에 이용되는 원리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이미 범죄행위가 벌어졌을 때 체포를 위한 그런 원칙이고요. 또 하나는 CCTV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줌으로써 범죄를 하고자 하는 사람의 위험성이 증가된다는 인식을 하게 하는 그 범죄 예방의 효과도 있습니다. 이웃의 소식을 나누는 게시판, 깨끗하게 정비되어 있는 동네. 이런 골목은 침입자에게 이 동네가 범죄를 저지르기 결코 만만치 않다는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부산 덕포동. 2013년 범죄 예방 환경 디자인 셉테드가 시행된 후 마을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좀 불안했어요. 그럴 때는 막 안전소도 많이 느끼고 여기 이제 소매치기 뭐라 하나 소소하이 막 동네 뭐 이런 것도 많고 가정집 틀리고 막 이랬는데 그런 사건들이 좀 있었어요? 그죠? 있었지요. 덕포에 산단 말이에요. 에이 덕포 그래서 덕포에 산단 말 하기가 좀 창피스러웠어요. 2010년 폐가에서 여중생을 납치, 성폭행한 뒤 살해했던 김길태 사건도 이곳에서 일어났습니다. 다시는 일어나선 안 될 악몽 같은 사건. 적극적인 해결책이 필요했습니다. 피해자 가족이 떠난 빈집은 복지센터로 바뀌었습니다. 불안하던 골목을 새롭게 포장해 나갔습니다. 환경이 바뀌고 심리적 안도감이 높아지면서 줄어들던 마을 인구도 다시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범죄자나 피해자를 통제하기란 굉장히 어렵습니다. 경찰이나 검찰에서 하는 노력의 대부분은 범죄자를 통제하려고 하는 노력이에요. 그런 것들이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걸리지만 아직까지도 범죄는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가장 통제하기 쉬운 것은 결국 환경 아니느냐는 거죠. 환경은 물론 시간이 좀 걸리지만은 범죄 기회를 제거하는 방향으로 개선을 시켜놓으면 영구히 갈 뿐 아니라 근원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환경을 통한 범죄 예방, 이게 이제 얘기가 나오는 거죠. 환경이 바뀌면 범죄가 줄어든다는 걸 먼저 경험한 건 1980년대 뉴욕입니다. 특히 지하철은 통제가 안 되는 범죄의 소굴이었습니다. 벽에는 매일 밤 혐오스러운 낙서가 새로 그려졌고
절도, 폭행 등 강력 사건이 수시로 발생했습니다. 뉴욕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아주 사소한 일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무임승차 같은 경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지하철에 가득 찬 낙서를 5년에 걸쳐 지우는 낙서와의 전쟁을 선포한 건데요. 놀랍게도 이런 노력으로 범죄율이 절반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깨끗하고 정리가 잘 되어 있고 관리가 잘 되어 있는 곳에서는 불법 행위나 범죄 행위나 무질서한 행위를 하기를 주저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정리되어 있지 않고 지저분하고 관리되어 있지 않은 장소에서는 별 부담감 없이 침을 뱉거나 쓰레기를 버리거나 혹은 폭력 행위를 저지르거나 절도 행위를 하는 그러한 윤리와 도덕과 양심의 파괴가 좀 더 쉽게 일어난다는 것이죠. 동네에 깨진 유리창 하나를 방치하면 더 깨도 된다는 암묵적 방임 효과로 인해 결국 이 건물은 모두의 암묵 속에서 범죄의 온상이 되고 맙니다. 깨진 유리창 1호는 부정적인 현상이 나타났을 때 적절한 제재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사회 전체에 만연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정말 관리되지 않는 환경에선 범죄가 일어날 확률이 높아질까요? 우리는 실험을 통해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지나는 사람들이 무슨 일인가 싶어 호기심을 드러냅니다. 가던 걸음을 멈추고 뒤를 힐끔힐끔 돌아보기도 합니다. 이번엔 한 남자가 차 주변으로 바짝 다가오는데요. 차 안을 살피며 주변을 괜히 한 바퀴 돌아봅니다. 그리고 주위를 한번 살피더니 차에 올라탑니다. 행동은 점점 대범해지는데요. 차 안에 무슨 물건이 있는지 둘러보더니 지갑과 핸드폰을 자연스럽게 가방에 챙깁니다. 차문이 단단히 잠겨 있었더라도 지갑을 훔치려는 마음이 들었을까요? 유리창이 하나라도 끼어져 있으면 이 지역은 관리 감독이 안 되는 지역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 가지 위험에 이제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예컨대 일종의 도덕적 해이 같은 것들을 사람들이 느끼면 그런 종류의 이제 질서도 문란한 이런 이제 지역으로 범의를 가진 그런 이제 사람들이 몰려들 수 있다. 이렇기 때문에 결국은 깨진 유리창 같은 것들을 모두 정비해서 깨끗한 환경을 만드는 것이 범죄 예방에 도움이 된다. 이런 이론이죠. 서울시 마포구 도화동. 일정한 간격을 두고 가로등이 마을을 환하게 비추고 있습니다. 낮에는 구불구불한 골목길이 정겹지만 밤이 되면 주변이 어두워져 불안했던 곳. 하지만 지금은 전과 달리 골목길이 밝아졌습니다. 시간이 좀 더 지나고 나면 이런 작은 변화가 범죄율을 낮춘다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이게 실제로 적용된 사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효과성을 평가한 연구는 아직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영국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그 범죄 예방 설계를 통해서 환경을 개선한 후 여러 가지 유형의 범죄들이 저감된 그런 사례들이 많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쇼핑가와 율락가가 즐비해 치안 상태가 좋지 않던 영국의 글래스고 시. 기존의 주황빛 가로등을 심리를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는 푸른빛으로 바꿔 도시 범죄율을 줄였습니다. 일본 나라현에서도 푸른 가로등으로 범죄율을 30%나 낮췄는데요. 이처럼 확실한 효과를 보려면 오랜 시간을 투자해야 하는 것은 물론 지역 성격에 맞는 셉테드 기법을 찾아야 합니다.
미로 같은 골목과 빈집들로 치안이 불안했던 광주 월산도. 환경을 바꿔 범죄 발생 빈도를 줄이는 셉테드 사업이 시행됐습니다. 그 후 마을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새롭게 단장된 마을을 다시 찾았습니다. 골목은 산뜻한 색으로 환하게 바뀌었고 범행 장소로 쓰일까 불안했던 빈집은 단단히 잠겼습니다. 광주의 대표적 우범지대로 손꼽혔던 마을. 주민들은 달라진 모습을 둘러보며 변화된 마을을 기대합니다. 소리가 납니까? 어린아이도 쉽게 누를 수 있는 높이에 설치된 비상벨. 사각지대엔 반사경이 세워지고 교차로엔 회전식 CCTV가 설치됐습니다. 저녁에 어디 갈 때 지금 불안했는지 좀 편하죠? 중간중간에 CCTV라든가 또 저희가 이제 긴급벨 뭐 이런 것을 봤을 때 좀 사람이 좀 안심이 되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다가구 밀집 지역에서 일어나는 절도 폭행 사건은 노출된 가스 배관과 관계가 깊다고 합니다. 5m 정도 사이 밑으로만 그 정도만 스타트만 그 위까지 받으려면 배관을 타고 올라와 집 안으로 침입하는 스파이더 범죄. 그런데 도둑고양이란 이름의 특수 형광 페인트를 바르면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게 낮이라 좀 덜 보이는 거고요. 밤에는 이제 멀리서 비춰도 확 보이게끔. 도둑고양이 페인트가 옷이나 몸에 묻으면 3, 4개월 동안은 지워지지 않습니다. 예방 효과가 되니까 다 입속을 발랐어. 내시는 게 좋으세요. 발라가고 있어요, 이 정도. 잡는 순간 손에도 묻고 옷에도 묻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특수라이터라는 걸 딱 비치면은 옷에 묻어 있는 거를 이 사람이 도둑이구나 하는 증거 자료도 되고 범죄 심리도 사전에 차단이 돼요. 여기에 특수형광물질을 발랐다고 하면 심리적으로 내가 도둑인데 여기에 뭐 발랐다라고 하면 올라가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외부 범죄인들이 왔을 때 미리 심리적으로 제압을 해서 범죄를 포기하고 되돌아갈수록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느 시대에나 어떤 장소에서나 범죄는 끊임없이 일어났습니다. 다행히 우리는 그것을 억제시키거나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냈죠. 셉테드라는 것은 그 지역의 그 지역적인 특성, 지리적인 특성, 거기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특성, 그다음에 이제 주거 형태 이런 여러 가지 그 변수에 따라서 적용해야 되고 거기서 찾아내야 될 그런 솔루션이 다 다릅니다. 그 다른 것을 어떻게 과학적인 논리로서 접근해서 찾아내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요. 부산 범천동 최근 방화 사건이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동네 구조가 피해를 키웠다고 합니다. 이 마을의 특징은 여기 입구에서 들어서게 되면 저 안에까지 들어가서 나오려고 그러면 이 마을을 나오려고 그러면 다시 이 길로 나올 수밖에 없는, 만약에 이 안에서 범죄가 일어난다거나 특히 화재로 인한 범죄가 일어나게 되면 이제 대피할 수 있는 대피로 공간이 꼭 필요한 공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금방이라도 무너져 내릴 듯 아슬아슬한 집. 까맣게 그을린 벽과 구석이 뻥 뚫린 집은 아찔했던 그날의 모습을 생생하게 전합니다. 그냥 불이 나가지고 물 퍼붓는다고 정신이 없었죠. 무서웠죠. 이거 붙으면 다 타니까는. 화재로 부서지고 망가진 동네의 환경을 개선하면서 잠재적 위험 요소도 제거하기로 했습니다. 옆골목으로 통하는 대피로와 비좁은 골목을 안전하게 다닐 수 있게 하는 시설물이 급했습니다. 통행을 어렵게 만드는 장애물은 계단이었습니다. 계단이 상당히 많은데 노인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어디 이제 피해 다니신다든지 할 때 난간이 필요한 분들이 많으셔서 난간을 설치했고. 부산은 산동네 형태가 아직도 남아있어 계단이 많습니다. 난간만 있어도 통행이 한결 편해집니다. 침입자를 막기 위해서지만 이런 철망은
동네 분위기를 혐오스럽게 만드는데요. 보기에도 좋고 기능도 우수한 시설물로 대체했습니다. 단순히 CCTV만 설치한다든지 또 뭐 벽화만 그린다든지 거울을 단다든지 이것만으로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도시의 경관이라든지 보행의 쾌적성이라든지 도시 전체적인 맥락을 속에서 그 범죄 예방 환경 설계를 추진하여야 됩니다. 부산에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독특한 디자인의 보안등이 설치돼 있습니다. 바로 마라이트입니다. 센서가 달린 보안등에 사람이 접근하면 마라는 글씨가 바닥에 비춰집니다. 마라고 하면서 보행자에게는 주의 환기를 하고 또 혹시나 행여나 모르는 범죄자에게는 경고의 의미를 담고 있고 또 포도리 캐릭터를 이렇게 보여줌으로써 주민들한테 경찰이 좀 가까이 있다 이런 이미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이렇게 특수하게 제작하게 됐습니다. 부산 지역에선 확실히 통하는 짧지만 굵은 경고인 셈입니다. (2014년부터) 모든 건축물에 셉테드가 의무화되면서 지역적 특성, 공간 구조에 맞는 맞춤형 셉테드 기법이 더욱 필요했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놓기 위한 관련 전공자들의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범죄 예방 설계 셉테드 뭐 그러면은 굉장히 뭐 새로운 뭐 그리고 또 굉장히 어떤 딱딱한 뭐 이런 거를 흔히 우리가 이제 CCTV를 연상하듯이 그렇게 하지만은 결국은 셉테드는 어떤 뭐 철옹성을 갖다가 구축하자는 것이 아니라 가급적이면 거리를 활기 있게 만들고 사람들이 자주 이용하게 만들고 그럼으로써 길거리에 자연적 감시의 눈길을 많이 만들어주고 그럼으로써 범죄를 예방하자는 거니까. 셉테드에서 반드시 필요한 자연적 감시 기능. 언뜻 새로워 보이지만 사실 오래전 우리는 이걸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전통 마을엔 아직 그 모습이 남아 있습니다. 추운데 잘 지내니까 은근 좋다. 자자. 16세기부터 형성되었다는 이 오래된 농촌 마을은 본래 시종 마을이었다고 합니다. 오후에 오겠지. 오후에야 하면 친하지 다. 밥도 해먹고 또 동네 행사 있으면 이래 그 하고 또 동네에서 또 한 턱씩 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내면은 생일 때나 이럴 때 또 내면은 이래 또 국거리 갖고 또 밥 해먹고 또 놀고. 한 동네에서 대대로 오래 살아와서 가족같이 지내는 주민들. 오늘은 마을 회의가 있으니 누구 하나 빠질 수 없습니다. 옆집에 수저가 몇 벌인지 밑반찬은 뭐가 있는지 서로 다 꿰고 있을 정도로 가까운 사람들. 옛날에 뭐 울도 뭐 담도 없다는 그런 식으로 서로 이제 뭐 참 담도 이제 안 치고 그런 이제 막 이래 전부 이래 한 울타리. 지금은 담장이 있지만 고개만 쑥 돌리면 안이 그대로 보일 정도로 낮습니다. 낯선 이가 침입해 나쁜 짓이라도 하려면 마을 주민의 눈에 단박에 띄고 맙니다. 그래서인지 이곳에선 흉악한 범죄가 일어난 일이 거의 없습니다. 자연적 감시 기능을 하는 또 하나의 눈은 마을 한가운데 놓인 정자, 방초정입니다. 마을을 통하는 길은 단 하나. 누구든 걸어 들어오면 이 정자를 지날 수밖에 없다는데요. 마을의 사랑방 같은 역할을 하는 곳이다 보니 정자가 빌대를 노려 침입하기도 어렵습니다. 저 입구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전부 다 이 정자를 통해서 또 이제 이 밑을 지나가거나 또 옆으로 지나가기 때문에 누가 들어온다 하는 걸 다 알 수 있고 그래 이제 그 장소가 돼 있고 또 뭐 혹시 모르는 과객들이 지나가다가도 쉬어가고 하는 그런 장소가 되었죠. 전통 마을은 대부분
이와 같은 구조로 만들어졌습니다. 일부러 나서서 감시하지 않아도 생활을 통해 자연스럽게 마을의 안전을 지킬 수 있게 설계했던 겁니다. 설령 첫 번째 감시망인 정자를 피해 마을에 숨어든다고 해도 두 번째 감시망 빨래터를 지나야 했습니다. 진입로로 들어오는 외부 사람이 있다면은 마을 사람이 아니라는 거를 단번에 알아볼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다들 한 번씩은 쳐다보고 또는 뭐 말을 붙이기도 하고 어디 가느냐고 말을 붙이기도 하고 할 텐데, 이런 것들이 잠재적인 범죄자들한테는 굉장히 심리적인 압박을 준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 전통 마을의 공간 구조에 숨어 있는 그런 디자인 원리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나 현재의 생활 양식은 예전과 크게 달라졌습니다. 전통의 지혜를 현대에 적용할 방법은 없을까? 이곳엔 정자 대신 로봇이 24시간 감시자 역할을 합니다. 따로 순찰을 돌지 않아도 로봇을 통해 전송되는 영상을 보면 됩니다. 누군가 나쁜 마음을 먹고 아파트에 무단 침입을 시도한다면 침입자가 발생하였습니다. 경고음을 울려 위험을 알립니다. 침입자의 모든 행동은 영상으로 자세히 기록됩니다. 아이들이 놀 때도 혹시 모를 범죄 가능성에 불안해할 일이 없습니다. 놀이터 옆에 맘수존이라는 엄마들의 공간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놀이터를 바로 내다볼 수 있게 통유리로 만들어 수시로 아이들을 지켜볼 수 있고 이웃 간에도 교류하게 합니다. 정자와 빨래터의 기능을 잘 녹여 만든 것입니다. 방범 시설이 있어서 아무래도 아이들끼리 다니더라도 좀 불안한 게 좀 덜한 것 같아요. 아파트 단지 내에서는. 맘수존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자연적 감시 기회를 갖다가 늘려줌으로써 범죄를 예방한다는 그 전략이고요. 어린이 놀이터에서 놀다가 외부 사람들에 의해 가지고 뭐 유괴가 된다거나 또는 뭐 성추행을 당한다거나 뭐 이런 문제들을 예방할 수 있는 좋은 그런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설계가 되어 있지 않은 구도심은 자연적 감시를 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감시의 부재는 때로 끔찍한 비극을 불러옵니다. 좀 무섭죠. 사건 사고가 많았었으니까. 애들을 딸을 가진 집은 여기서 데리러 마중 나와야지 골목 안에서. 바로 여기서 그랬어요. 지난해 12월 수원에선 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중국 동포 박춘풍이 함께 사는 동거녀를 토막살인해 비닐봉지에 담아 유기한 끔찍한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팔달산 등산로에서 산짐승들에 의해 시신 일부가 발견되지 않았다면 영원히 묻힐 뻔한 기가 막힌 살인 사건. 그런데 이 사건에서 놀라운 점은 당시 피해자를 폭행 살인하고 시신을 훼손한 범행 장소입니다. 인적이 드문 산속도 아닌 이런 평범한 주택가에서 그토록 잔인한 범행이 일어나는 동안 어떻게 아무도 몰랐을까요? 지금 한 5층이요? 6층? 4층, 3층. 빼곡히 붙어있지만 각기 독립된 구조를 가진 원룸촌. 다세대 주택처럼 방만 나뉘는 이런 형태도 아니네요. 완전 차단돼 있어서 서로 있는데 서로 전혀 모르는. 재개발 사업이 발표되자 마을 터줏대감들이 상당수 떠났고 저렴한 가격에 집을 구하려는 외지인이 들고 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매번 관심 갖기가 어렵다 보니 자기 사는 일에만 바빴다고 합니다. 동네 이웃 주민 간에 약간 왕래가 있는 편이에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요. 누가 사는지도 몰라. 이거는 아파트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해. 죽어도 뭔데니까요. 몰라요. 형님 죽어도 몰라. 서로에게 관심을 갖지 않는 분위기.
범인은 이런 내부 사정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범행을 방해할 이도, 들킬 위험도 없었습니다. 집안 구조도 보니까 완전히 3층이 개별적으로 독립되어 있는 작은 원룸 형태가 별도의 현관 출입문을 가지고 완전히 분리된 채로 있거든요. 이런 구조라면 사실 이 안에서 누가 무슨 짓을 하는지 전혀 모르죠. 유영실 연쇄살인 사건이 벌어졌던 원룸도 딱 이런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그 시신 훼손과 유기 과정도 전혀 주변 눈에 구애받지 않고 할 수 있었던 그 원인도 이런 어떤 환경적 구조에서 비롯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3년 전에도 끔찍한 살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20대 여성을 납치 살해한 뒤 사체를 훼손한 오원춘 사건. 그는 어깨가 부딪히는 시비를 걸어 자신의 집으로 피해자를 끌고 갔습니다. 범행 장소를 다시 가보니 의문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보는 눈이 많은 대로변. 범인은 어떻게 이런 곳에서 범행을 저질렀을까? 보시다시피 차량 통행도 많고 사람들도 많죠. 그래서 어떻게 여기서 그런 일이 발생하나 싶을 정도로 번화한 곳인데, 문제는 일요일 저녁 당시 사건이 발생한 그때는 차량도 전혀 통행하지 않고 사람들도 없었어요. 가게들도 모두 문 닫고. 더욱 안타까운 사실은 사건의 피해자가 범인이 잠깐 나간 사이 경찰에 신고를 했다는 겁니다. 뒤늦게 신고가 들어온 지역을 중심으로 탐문 수사를 벌였는데요. 이웃 사람들은 피해자의 비명 소리를 들었지만 단순한 부부싸움으로 생각해 무시했다고 합니다. 비명 소리나 이상한 소리가 났을 때 함께 나가서 살펴본다든지 이런 노력들을 안 하신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범죄자의 타겟이 되는, 대상이 되는, 대단히 운 없게도 우연하게 그런 범죄의 피해자가 되는 분들은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고, 그 피해자가 누가 될지는 정해져 있지 않거든요. 그럼 우리 모두가 사실은 서로에게 관심을 갖지 않음으로 인해서 모두가 범죄 위험에 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자꾸 가고 있죠. 어떻게 하면 서로에게 관심을 가져 지켜줄 수 있을까? 부산 감천마을은 도시 재상의 성공에 안전해진 마을입니다. 2009년 예술가들이 공공미술을 통해 퇴락해가는 마을에 생기를 불어넣었습니다. 빈집이 더 많던 동네가 지난해 방문객만 60만 명이 넘는 관광 명소가 됐습니다. 감시의 눈이 많아지면서 치안은 저절로 해결됐습니다. 근데 여기가 제일 유명한 관광 그거라고 해서 찾아오게 됐어요. 와서 보시니까 어떠세요? 경치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쁘고. 네. 우리 동네가 그렇게 손가락질 받던 동네가 이렇게 관광 명소가 되었다 하는 데는 저는 참 그야말로 춤을 추고 싶은 심정이죠. 한때 수명이 다했다고 생각됐던 달동네. 사람들을 모이게 하는 방법을 고민해 문화마을로 다시 태어날 수 있었던 겁니다. 서울시 마포구 염리동도 한때는 치안이 불안한 동네였습니다. 그러나 2012년 셉테드를 시작하고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은 마을 사람들 사이에 단단히 자리 잡힌 공동체 의식입니다. 낮에만 활동하지 말고 밤에 야간도 그러면 그 밤길에 아동과 여성들의 그 귀갓길을 좀 안전히 지키자. 그래서 활동하게 됐습니다. 봉사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매일 이루어지는 순찰 활동. 오다 가다 인사를 나누며 동네 사람끼리 얼굴도 확실히 익힙니다. 이 동네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위험 요소도 금방 찾아냈습니다. 있을 거야. 지금 저기 뭐가 준비 중인가 본데. 준비 중일 거야. 있을 거야.
저기다 한번 올려볼까 그러면 안전거버넌스 거기다 올려야지. 혹시라도 사고로 이어질지 모르는 주변 환경을 꼼꼼히 챙깁니다. 가로등 같은 거 나간 데가 있나 그런 거 확인하고 바닥 같은 데 뭐 깨지고 좀 사람 통행에 불편한 것들 그런 이제 뭐 시설물 같은 것도 확인하고 뭐 주로 이제 그런 활동하는 거죠 지금. 거기 염산 교회 이렇게 그 흐해진 데 있어. 거기 이렇게 하면 둘이가 딱 끌어안고 있다. 그런 거 있어. 그러면은 말도 못해 무서워서. 그러니까 그런 만약에 봐서 어떤 그런 범죄 현장이라든지 아니면 그 위험한 상황 같은 경우 직접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사는 곳, 함께 사는 사람들의 관심이 모두의 안전을 지키고 있습니다. 또 하나 같이 생각해야 될 것이 주민들의 참여예요. 다시 말해서 아무리 자연감시기회가 많이 늘어나고 그리고 뭐 불필요한 접근을 통제해주고 뭐 한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범죄가 일어나는데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신고를 한다거나 뭐 이런 행동이 없다면은 결국 아무리 자연감시기회가 늘어난다고 해도 범죄가 줄어들 수는 없는 거죠. 우리가 사는 곳이 위험하고 두려운 공간이 된 것, 서로에 대한 마음이 떠나고부터가 아니었을까. 담장을 낮추고 공동체를 회복하는 것. 우리가 안전해지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하고 쉬운 곳에 있는지 모릅니다.